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3일날 위탁사 교육을 가는데 교육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관리비 차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법무부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둘이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만드신 회계사님하고 어떻게 인연 통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할 때 관리비 차감하는 항목이 제일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다른 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항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비 차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하죠? 관리의 비용이나 우리 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로 처리하죠? 이게 관리의 비용인 우선지출 비용, 그리고 순자산,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공동주택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집합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집합건물에서는요. 만약에 비용이 100원인 경우에 수입도 당연히 100원이겠죠. 비용이 100원이니까 수익이 100원으로 하고요. 그 밑에 이 자산 자체에서 이 차감관리비 자체에서 마이너스를 쳐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원을 쳐줘요. 그래서 900원. 미부가 관리비도 실제로 부과하는 거는 900원이죠. 그래서 900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감 관리만 우리 원래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원인데 요 밑에가 100원이에요. 마이너스 100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9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 비용은 1000원인데 관리 수익은 얼마라고요?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크죠? 관리 비용이 크죠. 그렇게 되면 관리 손실이 나겠죠. 즉 차감된 관리비만큼 관리 손실이 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비 수입하고 관리 비용하고 늘 같아야 되고 이 차감 관리만큼 손익이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회계 처리 기준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관리비를 차감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으로 인식한 총 금액을 관리비 수익으로 인식하고 여기 관리비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차감 관리비는 관리비 수입에 차감으로 표시한다. 지금 마이너스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에 대해 기재를 하는데 대변의 관리비 비용만큼 관리비 수익 쓰고 그만큼 차감 관리비를 마이너스 쳐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회계 처리를 기준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 집합건물 회계 처리와 공동주택 회계 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 주체는 뭐 공동주택은 이게 뭐 법과 회계 처리 기준 두 개 봤을 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까지 봤을 때 얘기를 좀 드리면 관리 주체는 위탁사나 관리사무소장이죠. 집합 건물은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은요.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 근데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입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공동 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거. 그리고 의무 관리 대상 있죠? 의무 관리 대상 알고 계시죠? 의무 관리 대상이 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를 따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이 집합 건물을 따릅니다. 예산안은요, 여러분. 예산안과 그 사업계획안 예산안 수립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대표위에서 공동주택은 에서는 받아야 되고요.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 총액 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안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까지 대표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집합 건물은 관리단 총액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 결산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승인을 안 받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법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집합관리단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단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스타일로 해라 라고는 할 수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공동주택을 어때요? 되게 타이트하죠. 이렇게 해라. 뭐 이월할 수 없고 전용할 수 없고 예산은 어떻게 짜고 되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어떻게 짜라는 건 없어요. 단지 짜라는 것만 있어요. 짜서 보고해라. 그리고 수선 유지비 항목에 대해서 수선 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도 예산에 따라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해야 되고 결산 역시 예산 결산 역시 총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공개는 공동주택은 의무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비나 사용료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되어 있는데 의무죠. 근데 집합관리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외부 회계 감사라는 내용이 없었죠. 집합 건물이. 근데 이제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매년 회계 감사. 이거는 150세대 의무단지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300세대 이상이어야지만 매년 회계 감사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은. 대신 집합 건물 회계 처리는요. 전유 부분이 150점포 이상이면 매년 회계 감사 받아야 돼요. 아니면 관리비가 3억 이상이거나 뭐 그 수선 적립금 그 부분이 그러네요. 제가 지금 잠깐 금액이 헷갈렸는데 직전 회계연도 회계연도에 그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인 건물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이것이 3억 원 이상인 건물은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비 차감은요.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회계 처리에는 부과한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 외 비용과 순재산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은 관리 수입에서 직접 차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게 굉장히 이 차이가 크네요. 그죠? 그리고 장기 수선비는요. 그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그 상대 계정이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 이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수선 적립금이라는 계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비유동 부채고요. 분할 부과를 선분할을 하는데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보통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쓰잖아요. 연차 충당금, 뭐 퇴직 충당금, 수선 충당금 이렇게 미리 걷어놓는 금액 그거를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쓰는데요.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선수 수선비라는 계정을 쓰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죠. 그리고 그 후분할 즉 선급 비용 있잖아요.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 먼저 큰 거 사놓고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를 공동주택에서는 선급 비용으로 쓰는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성급 관리비라는 계정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선수 전기료라는 게 이게 제가 선수 수도료, 선수 난방비, 선수 전기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뭔가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중개기 같은 거 들어올 때 임대료도 들어오지만 모두 같이 들어오죠. 중개기, 임대료와 중개기, 전기료 들어오죠. 이 전기료의 부분에 대해서 선수 전기료라는 걸 쓰라고 하네요. 요 부채 계정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는 없죠. 지금 뭐 대손이라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만큼 손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걷어놓는 건데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없고 집합 건물에는 관리 수입 마이너스 관리 비용의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관리외 수입 마이너스 관리외 비용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취득 자산에 대해서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원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 0원이면 무상이기 때문에 기재할 수 없어요. 회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는 어떻죠? 공정가치로 기재하랍니다. 지금 이게 무상으로 나는 샀지만 왔다 갔다 지금 원래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팔리는 그 가치로 그 표기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손익이 공동주택에서는 0원이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빼는 거니까. 근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아까 자산 자체에서 관리 수입에서 관리 수입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관리 수입으로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 관리비만큼 금액이 딱 나도록 되었네요. 어, 제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법무부에다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왜 자꾸 유권 해석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니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드디어 제가 조금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은 저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속 회계처리 기준이나 법이나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집합건물 법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굳이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회계처리 기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해 못했던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혹시 뭐 위탁사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위탁사 교육도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그룹 교육이나 개인 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 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제가 뭐 저도 회계 전문가라던가 뭐 회계사님처럼 아니면 세무 전문가라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 수준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인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기 들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